오늘은 AI와 모발 이식 수술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AI가 모발 이식 수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일단은 모발 이식 수술에서 AI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. 여기서 우리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던 알타스라는 로봇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.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거죠. 어떻게 모낭을 분석해서 모발의 각도를 예측하고 어떻게 펀칭을 해라 라는 거였고요. 미국 이외에 전 세계 제가 1번 유저였습니다. 근데 저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중에는 알타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. 사람 손을 대체하는데 실패했죠. 알타스가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들은 너무 많아요. 결국 알타스는 채취, 비절개 중에서도 아주 한정된 것만 했거든요. 삭발을 한 환자에서 펀칭만 했습니다. 펀칭 되고 나면 모낭을 컬렉트하는 것, 수집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 손이 했고요. 그래서 일단 모발 이식의 이제 단계로 보면 첫째는 이제 트리코스코피나 이 모낭 현미경으로 두피를 보고 진단하는 거, 이거는 이미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쓰고 있고 이거는 뭐 놀랍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삭발한 환자의 비절개 펀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매 펀칭이 똑같지 않습니다.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은 각도, 똑같은 깊이로 펀칭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반복화되고 표준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넌쉐이븐 FUE에서는 정말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죠. 기존의 그 머리카락들을 젖히고 하는 거에서는 로봇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무삭발 비절개의 일종이자 넥스트 레벨이라고 얘기하는 롱헤어 FUE, 롱헤어 비절개는 더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밖에 예측이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뭐냐, 비절개로 채취를 했어요. 채취를 하면 모낭을 분리하고 다듬어야 되잖아요. 그거는 전문 모낭 분리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피지컬 AI의 최적의 진입점이 아닌가, 모발 이식 수술 분야에서는. 그래서 이거는 또 단순해요. 영상을 쭉 보여주고 어떻게 다듬느냐에 대한 학습만 있다면 이거는 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, 그런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저도 도입을 해볼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식 단계로 넘어가면 디자인 해야죠.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죠. 근데 니즈라는 게 가령 환자분이 요구사항을 탁탁탁 이렇게 정확하게 내놓지 않습니다.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대충 그려드리면 이제 예측하는 건데, 자기 얼굴에 그렸을 때 어떻게 되겠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, AI가. 근데 100%는 아니라는 점이 좀 문제고요. 그 다음에 뷰티라는 건 정량화되지 않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마 높이를 6.5cm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되는 얼굴형이에요. 근데 이 환자분은 나는 죽어도 6 이하로 내리고 싶다, 그게 예쁘다고 생각한다.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. 따라가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모발을 그냥 단순하게 모내기라고 생각하면 알타스처럼 할 수 있어요. 그냥 일렬로 쭉 심고 그 다음 쭉 심고, 그런 단순화된 작업으로는 할 수 있는데 한 가닥 한 가닥을 심으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타입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하나는 이 모낭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. 식무기를 쓴다고 해도 이 피부 저항을 손으로 느끼면서 들어가는 그것, 그리고 슬릿을 내는 것도 얼굴이 조금만 움직이면 다 달라지는데, 그런 것들이 아마도 AI, 피지컬 AI가 대체한다면 모발 이식은 가장 늦게 대체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의료는 책임 구조가 반드시 다릅니다. 그래서 너무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그런 거를 막아서도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쪽이 환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느냐의 방향을 가지고,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의사들, 환자들,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